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지 꿀팁 같은 거를 최신 기준으로 다시 좀 알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OS의 파인더에 대해서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고,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네, 잊고 있었네 라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맥OS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어보고 싶은데 생각이 들면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빠른 보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퀵룩인데요, 이 기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든지 다시 클릭만 해주면 음악이든 사진이든 바로바로 열어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만 누르면 닫히니까 PDF 같은 거 보실 때도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뷰어가 튀어나오는데 스크롤 바로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페이지 미리 보기가 옆쪽에 나와서 문서를 열어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필기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 메모를 남기시거나 할 때도 퀵룩을 사용하시고 완료해주면 저장이 되니까 다시 열었을 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사진 같은 경우는 열었을 때 아예 퀵룩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회전시키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나가면 회전 상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퀵룩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전체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퀵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크게 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방에 전체 화면으로 퀵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만 누르면 돌아가니까 크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한 방에 이렇게 보시는 게 편리하고요. 여러 개의 자료들을 퀵룩으로 다룰 때는 파인더 창이 열린 상태에서 퀵룩을 열어서 한쪽에 원래 창을 놔두고 다른 자료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검토하고 싶은 자료들을 여러 개 쫙 선택한 다음에 퀵룩을 해주시면 키보드 좌우로 움직였을 때 해당 내용들이 계속 루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한정해서 이렇게 퀵룩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개를 블록 지었을 때는 썸네일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특정 자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검토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개 있을 때도 옵션 스페이스 누르면 한 방에 전체 화면 보기로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좌우로 넘겨보시면 사진 같은 거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상태는 슬라이드 쇼로 처리가 되니까 기다리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감상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일시정지 하시면 천천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파일명 변경하기인데, 파인더에서 파일 이름 부분을 한번 클릭해도 물론 파일명을 바꿀 수 있지만 엔터만 누르면 이렇게 파일명 변경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처음에 퀵룩을 말씀드린 이유가 엔터를 누르면 실행될 것 같지만 엔터를 누르면 파일명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퀵룩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바꾸실 때 확장자 필요한 경우에 확장자도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파인더 설정에 가시면 고급 부분에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꺼볼게요.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를 꺼두면 파일을 보실 때 우클릭해서 정보 가져오기를 했을 때 확장자 가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자 가리기라는 게 있어서 이걸 누르면 특정 파일의 형식이 안 보입니다. 내가 다 아는 거니까 난 깔끔하게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확장자 가리기 해두시면 안 보이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파인더 설정에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를 켜주시면
다 보이게 됩니다. 본인 취향에 맞게 써보시고요.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이름 변경을 눌러주시면 여러 개에 대한 파인더 이름 변경 기능이 나타나거든요. 대치, 추가 포맷 중에서 포맷을 들어가면 규칙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 및 인덱스, 카운터, 날짜 같은 게 있는데 예시가 나오죠? 파일 1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건데 이 이름 뒤에다가 저는 유튜브 BGM이야 라고 해줬어요. 이름 뒤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붙을 거야 라는 거죠. 이름 앞에로 하면 이름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는 거고요. 이름 및 카운터로 하면 0000 이렇게 카운터가 붙는 거고, 이름 뒤에로 바꾸면 이렇게 카운터가 뒤에 붙죠. 이름 및 날짜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포맷이 있고 그 뒤에 날짜가 붙는 이런 형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및 인덱스로 해볼게요. 이름 변경 해주면 숫자가 짜자자자자작 붙는 형식으로 한 번에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면 편집에 실행 취소가 있으니까 취소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름 변경해서 원래 파일명을 살리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포맷이 아니라 텍스트 추가로 해주세요. 이름 앞에 BGM이라는 것만 붙여줘 이렇게 해주고 언더바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파일명 앞에 BGM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짜자작 하는데 다 지금 BGM의 이런 파일이야 말머리처럼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나만의 폴더 보기 옵션을 활용하는 건데,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보면 목록 보기로 볼 수도 있고 계층 보기로 할 수도 있고 갤러리 보기도 가능한 겁니다. 아이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원 파일에 대해서 재생 버튼이 미리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들어볼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커맨드 1, 2, 3, 4 숫자를 눌러보시면 커맨드 1에서는 지금 이 상태, 커맨드 2에서는 이렇게 리스트 보기, 커맨드 3에서는 계층 보기, 커맨드 4에서는 갤러리 보기로 움직이니까 쉽죠?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진 같은 거 붙일 때 이 아이콘 보기 상태는 아래쪽에 슬라이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지 않아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커맨드 4 눌러서 갤러리 뷰로 보면 사실상 별도의 앱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자체로 사진들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띄워놓으시면은 마치 하나의 뷰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키보드 좌우로 이렇게 사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예 컨버팅 기능이 있어서 호환성 높은 JPEG으로 여기서 한 방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앱 없이 이렇게 지금 형식도 전환했죠. 더군다나 오른쪽에 정보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기 누르면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어서 사진 관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뷰어는 아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면 여기 미리 보기 옵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빠르게 볼 수 있는 정보 표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기 모델이랑 렌즈 모델, ISO는 알고 싶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세히 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정보만 추가적으로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시면 보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 폴더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아이콘 보기 상태니까 항상 아이콘 보기로 열어주고, 정렬도 최근 사용된 일자로 정렬해주고, 글씨는 좀 작게 해주면 달라졌죠? 항목 정보 보기로 노래 길이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경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폴더에 지금 사진 하나 넣어봤는데 요거 그냥 여기다가 끌어다 넣으면 배경이 이렇게 들어간다.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링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예 폴더의 모양까지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준비하시고 요거 파일 폴더에 정보 가져오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폴더 아이콘이 있죠? 폴더 아이콘을 찍어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요거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플러스가 생겨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정한 사진으로 이렇게 나만의 디자인을 살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파일 삭제 관련입니다. 원하는 파일에 대해서 삭제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휴지통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휴지통에서 비우기로 이렇게 지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다시 되돌려서 우클릭하는 게 나는 번거롭다 그러시는 분들은 커맨드 딜리트 해주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휴지통 가서 우클릭해서 휴지통 비우는 게 귀찮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Shift만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Shift 딜리트 해주면 바로 이렇게 휴지통 비우기가 나타나요. 움직이는 수고를 덜어서 휴지통을 비우실 수가 있고요. 거치는 거 싫다 한방에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커맨드 옵션 딜리트 해주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다만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휴지통에 넣었다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5번째는 나만의 도구막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폴더에 대해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아이콘 및 텍스트, 아이콘만, 텍스트만 도구막대를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아예 도구막대 사용자화를 들어가시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갖다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여기 삭제 버튼이 추가됐고 퀵룩, 훑어 보기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거나 아이콘 및 텍스트 보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기능들을 더 많이 꺼내놓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키보드 누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바로 퀵룩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삭제도 여기서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사용자와 들어가서 필요 없으면 이걸 이렇게 다시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오면 X가 뜨면서 사라지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올려서 복잡해졌다 하신다면 아래쪽에 기본 세팅이 있습니다. 이 기본 세팅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한 방에 쫙 바뀌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도 갖다 끌어 넣어라. 나는 미니멀한 게 좋다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기 누르시면 도구막대 가리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아예 가려지니까 더 심플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는 바로 사이드바 그리고 작은 아이콘을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이 사이드바입니다. 보기에서 사이드바 가리기로 없애서 보거나 다시 튀어나오게 해서 내용들을 세로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자주 쓰는 폴더가 있을 때 이걸 끌어다가 여기 이쯤에 놓고 싶어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그 폴더가 즐겨찾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언제든지 들어가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 우클릭해서 사이드바에서 제거 눌러주시면 사라지고요. 카테고리마다 접기 버튼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파인더 설정 가시면 사이드바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져서 단촐해집니다. 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시 이렇게 불러내시면 되니까 사이드바는 숏컷으로 생각해도 편합니다. 내가 문서로 보내고 싶을 때도 바로 끌어서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넣어주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특정 폴더로 빠르게 옮기고 싶다 할 때 사이드바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퀵룩으로 열어서 보다가 미리 보기 열기로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데 이거를 나는 그림 폴더로 가고 싶어요.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일명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안 보이던 게 나타나거든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줄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내 그림에다가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이 상태로 움직이시면 편리하다. 우클릭하시면 상위 폴더에서 보기가 나오거든요. 이 파일이 이 그림이란 폴더에 있네. 그림이라는 걸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해당 폴더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검색하는 거 스마트 폴더 사용하시는 건데 폴더를 보실 때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누르면 검색 기능이 나오죠.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PDF를 찾고 싶으면 PDF라고 치면 해당 폴더에서 찾을 거냐 전체 맥에서 찾을 거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정해 주시면 그 폴더에 들어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PDF라고 쳤을 때 이름이냐 종류냐 라는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종류에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종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세금이라고 쳐주고 세금이라는 이름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 카테고리로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2025라고 치니까 날짜라는 카테고리명도 활성화되죠. 그럼 2025년 기준으로 파일이 되어 있는 걸 찾아라 라고, 그 안에서 나는 JPG 이미지를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좁혀 가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검색에 특정 형식까지 지정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재밌게도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장을 눌러주시면 스마트 폴더라는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특정 검색 형식을 지정해서 빠르게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서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이드바에 추가까지 해주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뭔가 생겼죠. 그런데 지금 내가 조건을 지정했는데도 뭐가 아무것도 없네? 스마트 폴더라는 거에서 점점점을 누르시면 원래 안 보이던 검색 조건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세부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다운로드 폴더에서 JPEG 이미지라는 종류를 찾는데 지금 2025년 텍스트와 일치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게 아니라면 선택해서 최근 수정일 기준으로 올해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상세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저장했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만 이제 모아놓게 된다. 여러가지 지금 사진들 몇 개를 더 추가해 봤는데 다시 이 스마트 폴더에 들어가면 추가가 되어 있죠. 원하는 조건에 부합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건데, 검색 조건 보기에서 수정일이 아니라 생성일이 올해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바꿔줬더니 사라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생성한 게 올해는 아닌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조건을 바꿔서 모아보고 싶을 때. 그리고 8번째는 추가적인 기능 키를 조합하는 건데, 옵션 키를 유심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클릭해 보시면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옵션 키 키보드를 눌러보시면 전에 없던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걸 많이 쓰실 만한 게,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때 우클릭해서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게 창이 막 이렇게 열리면서 당황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는 여러 개를 모아서 정보를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당황하실 텐데, 일단 이렇게 열렸을 때도 상단에 파일 가보시면 윈도우 닫기가 있는데 옵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두 닫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닫으실 수가 일단 있고요. 뭔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선택하셔서 옵션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정보 보기가 인스펙터 보기로 바뀌거든요. 인스펙터 보기 상태에서 눌러보시면 다중 항목 정보가 나오니까 이 6개는 48.6메가입니다 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도 커맨드 C하고 커맨드 옵션 V를 하면 이게 붙여넣기가 아니라 이동이 됩니다. 기능이 바뀌죠? 그리고 커맨드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커맨드 A를 다시 눌러도 계속 같은 명령을 하지 전체 선택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옵션 A를 누르면 해제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간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마우스랑 쓰실 때도 적용이 돼서 선택해서 이렇게 밖에 끌어놓을 때 그냥 끌어놓은 상태에선 이렇게 표시되는데, 옵션을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더하기가 돼요.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끌어 나가면 이동인데,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옵션을 누르면 더하기로 복사가 된다. 그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복사가 됐죠. 연관돼서 다른 작업하고 싶을 때 옵션을 눌러보는 습관 가지시면 좋고요. 커맨드 키 같은 경우에 알아두시면 편한 게, 외장 드라이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기본적으로 복사가 되거든요. 플러스 되면서 복사가 되는데, 이럴 때는 강제하는 느낌이죠. 커맨드를 해주면 더하기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 뭔가 강제해주고 싶을 때는 커맨드를 누르면 이동으로 처리가 된다. 요거 많이 쓰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키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상황은 클릭하실 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측 마우스 클릭한 효과가 납니다. 나는 그냥 한쪽 왼쪽 클릭만 원하는데 바로 그냥 키보드
키보드랑 양손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클릭을 활용하시면 이게 우측 클릭 효과가 난다는 거고, 9번째로 창하고 탭입니다. 나는 다운로드 폴더도 추가로 열어봐야 된다. 그럴 때 우클릭을 하면 탭에서 열기가 있죠. 옆에 이렇게 탭이 생깁니다. 전환해 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도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이렇게 전환해 가시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키보드로 커맨드 T를 눌러도 바로 탭이 열립니다. 커맨드 T 눌러도 탭이 열리고요. 사이드바에 있는 목록 중에서 고르실 때 커맨드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탭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탭이 지금 추가가 됐죠. 이걸로 이렇게 오가시면 되고, X 눌러서 닫아주고, 되게 쉬워요. 몇 번 해보시면 되게 쉬운데, 굳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클릭해서 오갈 필요 없습니다. 탭이니까 탭키랑 연결되는 단축키가 있겠죠. 컨트롤 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탭을 오갈 수 있으니까 찾아가는 번거로움 줄일 수 있고, 컨트롤 쉬프트 탭 해주면 뒷방향으로 갑니다. 뒷방향으로 가죠. 컨트롤 탭 해주면 앞으로 가고, 컨트롤 쉬프트 탭 해주면 뒤로 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편리하고요. 커맨드 W만 해주시면 탭이 닫히거든요. 커맨드 W 이렇게 닫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보고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날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옵션 클릭해 주는 겁니다. 옵션 클릭해 주면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만 날라갔죠. 키보드 조합에 따라서 명령이 세분화되어 있다. 나는 탭 방식이 아니라 창을 여러 개 띄웠으면 좋겠다. 특히 모니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창을 분배해 놓으면 좋죠. 커맨드 N으로 열어주시면 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T는 탭이고 커맨드 N으로 열어주면 창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창을 이렇게 불러대실 수가 있고, 닫는 거는 똑같이 커맨드 W 해주시면 닫을 수 있습니다. 커맨드 W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창은 좀 복잡한 감이 있죠. 많아지면. 그럴 때는 상단에 윈도우 가시면은 모든 윈도우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한 방에 이렇게 탭으로 정리해 줍니다. 여러 개 있을 때도 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사이드바에 있는 경로를 여실 때도 우클릭하면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탭에서 열기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열기로 바뀌어요. 추가적으로 윈도우를 이렇게 띄우시는 방법도 가능해요. 창 괜히 띄웠다, 탭으로 통합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위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 탭막대라고 하는 이 라인 부분, 탭막대 부분을 잡고 끌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이 상태는 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른 탭에 넣어줄 수가 있다. 물론 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 탭 부분을 잡고 끌어주시면 윈도우로 빠지게 되니까, 윈도우로 다 끌어냈어요. 다 창으로 끌어냈어요. 파인더에 우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모든 윈도우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열려있는 창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특정 창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통합해서 탭 뷰인 상태에서 탭이 너무 많은데 어떤 탭으로 빨리 갈지도 좀 고민된다 하신다면, 열려있는 탭에서 우클릭 하나 하세요. 그러면 모든 탭 보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탭을 이렇게 모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이동하거나 여기서 닫아주거나 새로운 탭을 생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난 창을 다 벌려놓는 걸 좋아한다. 커맨드 누르시면서 물결자리 이 원화 표시 버튼을 누르면 영어 상태는 백틱이라는 문자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백틱으로 창을 빠르게 전환해 가시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살짝 고급 테크닉. 그리고 이어서 10번째 태그 기능입니다. 파인더 왼쪽에 보시면 태그라는 항목이 있죠. 태그를 붙여주는 걸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개 제가 꺼내 놨는데, 이 태그를 하시려면 특정 폴더라든지 파일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셨을 때 태그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들어가시면 태그 관리자가 나와서 사진 관련 태그다 색깔까지 지정해 주면 태그 생성으로 태그가 하나 들어갔죠? 저는 자주 쓰니라는 것도 해놨는데 자주 쓰는까지 지정해주면 이렇게 멀티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방금 제가 생성한 게 이렇게 색깔로 점이 찍히는데 왼쪽에 태그란에도 반영이 돼서 제가 방금 만든 사진이라는 태그 안에 이 폴더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폴더뿐만 아니라 특정 파일에 대해서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파일을 우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태그로 들어가서 들어있는 거 선택
클릭해 주시면 바로바로 개별 파일에 대해서도 가능한 건데, 사이드바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원하는 여러 개의 내용들을 그냥 여기다 갖다 끌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거야 라고 추가해서 끌어 넣어주면 이 안에 이렇게 반영해서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예 우클릭해서 빠르게 색상으로 지정해서 노란색으로 방금 추가됐죠? 이렇게 빠르게 하셔도 되는데, 사이드바에서 우클릭하시면 태그 이름 변경이 나옵니다. 효과음이야 라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태그를 해두시면 시각적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지만 검색의 편의성을 도와줍니다. 내가 그냥 파인더 열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검색 버튼 눌러요. 그럼 여기에 검색에 태그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자주 쓰는 효과음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자주라고 해볼게요. 태그 안에 자주라는 걸 인식해서 이건 태그야 라고 알려주죠. 자주 쓰는 태그 중에서 나는 찾을 건데, 검색 범위는 컴퓨터 맥 전체에서 찾아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나타나죠. 효과라고 치면 효과음이라는 태그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쓰는 태그인데 효과음 태그까지도 2개 지정한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검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상황에서 우클릭해서 그룹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사용이라는 걸 누르면 해당 폴더를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그룹 보기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우측에서 다음으로 그룹화해 보면 태그 그룹화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태그로 다시 한번 분류해 주니까 태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제는 언제든지 우클릭해서 태그 관리자 가셔서 그냥 지워주시기만 하면 태그를 없앨 수가 있고요. 대망의 마지막, 창을 정렬하는 방식인데, 맥OS 자체 기능으로도 이제 웬만한 정렬들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에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왼쪽 부분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해 주는 거고, 여기를 가서 오른쪽 눌러주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초록색에 커서를 얹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동해서 정렬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채우기 및 정렬이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채워주고, 여러 개를 정렬해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정렬해줄 수도 있고, 바로 그냥 초록색 가서 이렇게 정렬하고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재밌는 게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르시면 이게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요런 또 숨은 부분이 있어서, 기본 상태에서는 전체로 채우는 건데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조금 여백을 남기고 채워요. 이렇게 채워준다. 또 지금 이게 왼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붙어주게 이렇게 정렬 스타일이 바뀌고요. 위에 이동 및 크기 조절도 옵션을 누르면 왼쪽 위쪽으로 붙여줘. 이렇게 옵션 키까지 나는 쓸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섬세하게 쓰실 수가 있다. 커서를 이동하는 게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마우스로 창을 이렇게 끄시다가 그냥 옵션 키를 눌러보세요. 옵션 키를 눌러보시면 붙여주는 예상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지금 붙여드릴게요 라고 나오죠. 모서리로 가져가세요. 모서리로 가져가면 이렇게 4분면으로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테크닉이 있겠고, 나는 단축키를 선호하는 파다 라고 생각하시면 키보드 왼쪽 아래에 기능키 2개 누르면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펑션 컨트롤 왼쪽 이렇게 붙죠. 오른쪽 이렇게 붙죠. 위 누르면 이렇게 붙죠. 아래 누르면 이렇게 붙죠. 펑션 컨트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모양을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방향키가 아니라 펑션 컨트롤 C를 누르면 센터로 갑니다. 센터로 확 가줄 수가 있고, F를 누르면 풀 전체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냐 풀이냐 이것도 이렇게 전환하실 수가 있고, 펑션 컨트롤에 Shift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여러 개를 다루는 정렬 기능을 쓰실 수가 있다. 물론 외울 필요 없죠. 초록색에 커서 얹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한번 보시고는 절대 기억에 안 남습니다. 반복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맥과 함께 즐겁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